마치 응시할 생각도 없었던 양자물리학 시험을 보고 나온 듯한 기분으로 대화를 끝낸 적이 있나요? 머리는 윙윙거리고 생각은 안개 속이며 자신이 완전한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사실은 그저 저녁 식사로 어디를 갈지 의논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이런 느낌이 익숙하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나쁜 기분이 아니라 첨단 기술 형태의 조종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 듀연영입니다. 고전적인 방식, 즉 당신은 미쳤어, 나 그런 일은 없었어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잊으세요. 현대의 조종자들은 더 교활해졌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흉터를 남기지 않고 당신의 뇌를 파고드는 신경외과 의사처럼 더 섬세하게 작업합니다. 가스라이팅 이염력은 무례한 해킹이 아니라 당신의 자아인식에 대한 피싱 공격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무능하고 너무 감정적이고 감사할 줄 모른다고 말이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보살핌, 지적 우월감 또는 친구의 조언이라는 가면 아래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조종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기억, 감정, 그리고 정상적인 판단력을요. 당신의 자신감은 햇볕 아래의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고 자존감은 웅덩이로 변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보된 기술들의 가면을 벗겨낼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개성을 서서히 지워버리는 가스라이팅 2.0의 5가지 교묘한 수법을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맞서는 법을 배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지적 괴롭힘입니다. 이 수법의 목표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어리석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종자는 복잡한 용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추상적인 개념으로 당신을 압도합니다. 그는 당신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빠르고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대화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말합니다. 제 생각에 이 새로운 직장 프로젝트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 대답으로 당신은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신은 탈레브 방법론에 따른 승수 효과의 시너지와 위험 분산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있군요. 이건 명백한 사실인데 말이죠. 무슨 기분이 드나요? 당혹감, 자신의 이해 부족에 대한 부끄러움. 당신은 더 이상 본질에 대해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굴욕이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죠. 여기서의 심리적 메커니즘은 인지적 용이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게을러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을 선호합니다. 복잡한 정보로 우리를 압박하면 뇌는 포기하고 똑똑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전문가 지위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가 옳을 거야. 이 분야에 대해 저렇게 잘 아는 걸 보니 나는 그냥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빙고. 조종자는 실제 토론에 참여하지도 않고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수법은 가장 교활한 것 중 하나입니다. 배려 깊은 구조자라고 부릅시다. 이 조종은 진심 어린 보살핌과 참여로 위장됩니다. 핵심 문구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난 그냥 네가 걱정돼서 그래. 내가 너한테 좋은 것만 바라는 거 알잖아. 듣기엔 좋죠. 그렇죠. 하지만 맥락을 살펴봅시다. 당신이 기쁨을 나눕니다. 나 퇴사하고 내 커피숍을 열기로 했어. 지지 대신 당신은 걱정을 받습니다. 커피숍? 자기야, 확신해. 스트레스도 심하고 경쟁도 치열하고 난 그냥 네가 감당 못하고 실망할까봐 걱정돼. 널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보세요. 비판이 걱정이라는 달콤한 포장지에 쌓여 있습니다. 당신의 어떤 반박, 난 할 수 있어. 또 이제 어린애 같은 투정이나 배은망덕으로 보입니다. 당신이 꿈을 지키려고 하면 난 널 위해 좋은 말을 해주는데 넌 그렇게 반응하는구나 라는 꾸지람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의 심리적 함정은 조종자가 당신을 아이의 위치에, 자신을 현명한 부모의 위치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당신의 아이디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숙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책감과 의무감을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정말 너무 순진한 걸까? 그는 좋은 뜻으로 저러는 건데 당신의 야망과 자신감은 이 보살핌의 무게 아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기술은 선택적 기억 상실자입니다. 이 조종자는 경이롭지만 매우 편파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속, 합의,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들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의 모든 실수, 심지어 가장 사소한 것까지 완벽하게 기억합니다. 대화는 이렇습니다. 당신, 토요일에 이사 돕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는 진심으로 놀라며 말합니다. 돕는다고?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네가 뭔가 착각했나 보네. 그랬다면 내가 분명히 기억했을 거야.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는 전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틀렸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지어낸 걸까?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것은 당신의 현실 인식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기억을 믿을 수 없다면 대체 무엇에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의 심리적 트릭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종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으로 자신의 버전의 사건을 주장합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갈등을 피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했는지에 대한 끝없는 논쟁에 휘말리는 것보다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특히 이런 일이 정기적으로 발생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뇌는 적응하고 파트너의 건망증을 사실로, 자신의 기억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기술로 넘어가겠습니다. 맥락의 달인입니다. 이 수동적 공격성의 거장은 절대로 면전에서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암시, 이중적인 칭찬, 수사적인 질문을 사용합니다. 그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지만 불쾌한 뒷맛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랑스럽게 새로 그린 그림을 보여줍니다. 달인의 코멘트. 오, 흥미롭네. 너한테는 예상치 못한 스타일이야. 색을 참 과감하게 쓰는구나.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속뜻은 쉽게 읽힙니다. 이상하고 촌스럽고 비전문적이야. 또는 당신이 회의에서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친 후 와, 오늘 모두를 놀라게 했네. 우리 사장님까지도. 속뜻. 평소엔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는데 이번 발표는 우연한 행운이었어. 가장 끔찍한 것은 이것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 그림이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분개하면 즉시 이런 대답이 돌아올 겁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런 말 안 했어. 넌 모든 걸 지어내. 유머 감각이 없거나 너무 예민한 거야. 그리고 다시 당신이 잘못한 것이 됩니다. 그가 나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심리적 메커니즘은 그럴듯한 부인입니다. 조종자는 항상 후퇴할 길을 남겨둡니다. 그는 자신의 말에 대한 해석의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깁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의 말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숨겨진 의미를 찾고 결국에는 의사소통을 제대로 인식하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적 방어의 고전이면서도 터무니없이 발전된 다섯 번째 기술, 투영자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조종자는 자신의 부정적인 특성, 생각, 행동을 당신에게 돌립니다.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소한 일로 당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일 것입니다.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당신에게 질투심 어린 장면을 연출할 것입니다.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너랑은 대화가 안 돼. 넌 내 말을 전혀 안 듣잖아.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훌륭한 방어 전략입니다. 첫째, 자신에게서 의심을 거두게 합니다. 둘째, 당신을 변명하게 만듭니다. 그의 행동을 논의하는 대신 이제 당신의 행동을 논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휴대폰만 보는 파트너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전혀 대화를 안 해. 넌 맨날 휴대폰만 보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잖아. 당신은 충격에 빠집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다고 증명하려고 애쓰고 예를 들고 그리고 끝입니다.
당신은 이미 함정에 빠졌습니다. 토론은 실제 문제, 그의 휴대폰 중독에서 가상의 문제, 당신의 부주의로 옮겨갔습니다. 심리적 기반은 프로이트가 설명한 투영입니다. 그러나 조종자의 손에서 이것은 무의식적인 과정이 아니라 완전히 의식적인 도구입니다. 그는 자신의 단점을 숨기고 당신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연막을 만듭니다. 거짓된 비난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신을 방어하면서 당신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정말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적을 식별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기술들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행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기 당신이 현실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4단계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감정 확인.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주요 센서입니다. 대화 후 명확한 이유 없이 우울하고 혼란스럽고 어리석거나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 감정을 믿으세요.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마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거야. 아닙니다. 당신의 직관이 경보를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현실 일기를 시작하세요. 사실을 기록하세요. 오늘 X는 5시에 전화하기로 약속했지만 전화하지 않았다. 내가 상기시키자 그런 약속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억이 흔들리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게임 거부. 가스라이터의 목표는 당신을 감정적인 탁구 게임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마세요. 논쟁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적 괴롭힘에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더 쉽게 말해주세요. 그 용어들은 이해가 안 돼요. 또는 문제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배려 깊은 비판에는 당신의 의견에 감사해요. 참고할게요. 끝.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지 마세요. 기억 상실에는 제 기억은 다르지만 지금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네요. 맥락에는 무시하세요. 또는 무장 해제시키는 직설법을 사용하세요. 흥미로운 칭찬이네요. 정확히 무슨 뜻이죠? 이것은 조종자가 카드를 공개하거나 후퇴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방법을 회색 돌이라고 합니다. 지루하고 재미없고 감정 없는 사람이 되세요. 에너지 뱀파이어는 먹을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나 전달법을 이용한 경계 설정. 초점을 너에서 나로 바꾸세요.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에 대한 사실 진술입니다. 복잡한 말로 나를 혼란스럽게 해. 대신 단어의 절반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나는 바보가 된 기분이야. 더 쉽게 말하자, 니온 항상 걱정을 가장해서 나를 비판해. 대신 네 걱정은 고맙지만 나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 조언보다는 지지가 필요해. 니온 또 다 잊어버렸어. 대신 우리 약속이 지켜지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해. 다음번에는 적어두자. 나 전달법은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화의 역학을 바꿉니다. 네 번째 단계, 외부 지원 찾기. 가스라이팅은 고립 속에서 번성합니다. 조종자는 당신에게 유일한 진실의 원천이 되려고 합니다. 이 고립을 깨뜨리세요. 신뢰하는 친구와 이야기하세요. 상황을 설명하고 물어보세요. 밖에서 보기엔 어때? 종종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은 일어나는 일의 모든 불합리함을 즉시 드러냅니다. 어려운 경우에는 심리학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문가는 조종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세요. 문제는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하지도 어리석지도 미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여 당신을 복종시키려는 정교한 형태의 심리적 폭력에 직면한 것입니다. 가스라이팅과의 싸움은 논쟁에서 조종자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현실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눈, 귀, 기억, 그리고 감정을 신뢰할 권리입니다. 의도적으로 당신의 정상성을 파괴하는 사람에게서
인정과 확인을 구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이기는 것입니다. 가장 큰 승리는 돌아서서 떠나는 것입니다. 논쟁에서가 아니라 독성 있는 역학관계에서 말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완전하고 부서지지 않은 자신감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